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지금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은 라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물론 오늘도 초보조사 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이고요. 장비를 구매할 때 라인을 어떤 걸 구매하면 좋고, 또 라인의 특성이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아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상 루어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상 루어 낚시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합사 라인을 씁니다. 그리고 라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합사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쇼크리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루어 낚시를 할 때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상 낚시나 이런 것들 하기 전에 베스 낚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모노필라멘트 라인하고 그 다음에 카본 라인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낚시를 가게 되면 낚시샵을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라인이 있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보시면 다 써있기는 합니다. 합사는 합사대로 묶여있고 혹은 베스 라인 이렇게 해서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루어 라인 보시면 이제 쉽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노필라멘트 라인이 있고 플로로카본 라인이 있고 그리고 합사 라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루어 낚시에서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죠. 합사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늘 끝, 바늘의 상태, 그리고 루어나 애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고기하고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라인이에요. 오히려 낚싯대나 혹은 릴보다는 이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일단 선상 루어 낚시를 할 때는 소위 브랜드 라인이죠. 이런 고센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자, 이런 고센 라인 이런 브랜드, 소위 이제 브랜드 합사 같은 경우도 써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들은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현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의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갈치가 입질이 들어오면서 혹은 지나가면서 라인이 툭 터지기도 하지만, 라인이 장력이 좀 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의 경우지만 라인을 이제 너무 저렴한 라인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상태가 어느 정도 가격대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괜찮다라는 라인을 주로 씁니다. 자, 이 라인들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고센 라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레인보우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저 같은 선상 루어 낚시 초짜 같은 경우는 얼마마다 한 번씩 10m마다 한 번씩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쉽게 내가 몇 미터가 지금 들어간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레인보우 라인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고요. 현재는 쓰는 경우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오징어 낚시, 갑오징어나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0.85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0.85를 써요. 보통 LB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죠. 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통 LB나 파운드나 같은 얘기를 하는데, LB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곱하기 4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 나누기 3 하면은 3호줄이죠. 이게 12파운드를 나누기 4를 하시면 3호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호수로 따지면 3호줄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15파운드 같은 경우는 4로 나눠보면 약간 3.5호 정도 되겠죠. 3.5호나 4호 정도 될 거예요. 4호가 16파운드니까. 그리고 6파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1.5호 정도의 라인이 되겠죠. 6파운드면 1.5호. 호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85 같은 경우에 이제 합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징어나 쭈꾸미 같은 경우는 0.85를 쓰고, 그리고 1.5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어 낚시할 때 1.2호, 1.5호 이렇게 씁니다. 보통 오징어 낚시나 쭈꾸미 낚시 하실 때 0.85 혹은 1호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고, 아무래도 라인이 두껍다 보면 조류에 따라서 조류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입질 감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튼 드랙 조정을 잘해서 라인은 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쇼크리더를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모노를 써야 된다, 어떤 분은 카본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도 이제 지금 다 감아서 케이스만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1.2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광어용으로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도 굉장히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이 라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라인들이 이제 합사로 쓰는 라인들인데, 쇼크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모노필라멘트하고 카본 라인은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그 장력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뭐 그냥 가격대도 저렴하고 쓰기도 좋은 모노라인인데, 자, 이런 모노라인 보면 특징이 잡고 당겨봤을 때 조금씩 늘어나요. 아마 당겨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본 라인을 써보면, 자, 카본 라인을 잡고 당겨보면 전혀 장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의 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노필라멘트보다는 훨씬 적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좀 더 비교를 해보시면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어떤 게 있냐면, 그 모노필라멘트는 아무래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장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의 플렉서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면, 약간 이렇게 꺾여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꺾이거나 뭐 이래도 크게 라인에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카본 라인은 꺾이거나 접힌 라인이 있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안정성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없이, 만약에 이런 꺾인 라인이 있다면 끊어내고 사용을 하신다든지, 좀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카본 라인이고요. 이런 모노 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없이 사실은 굉장히 막 쓸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저는 사용을 하게 되냐면, 보통 이것의 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 모노필라멘트 라인은 좀 뜨게 돼 있어요, 물에. 그래서 물에 약간 뜨고, 얘는 가라앉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그 합사 라인도 가라앉죠. 자, 그래서 이런 카본 라인 같은 경우는 가라앉기 때문에 사용하는 루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모노 라인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쓰게 되냐면, 보통 크랭크베이트라든지 설명을 위해서, 쉬운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할 때는 이런 탑워터 루어를 쓰죠. 우리 선상 낚시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다 가라앉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는 카본 라인을 사실은 좀 더 추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할 때는 자, 이런 탑워터 루어라든지 아니면 자, 이런 미노 종류, 이런 것들은 보통 서스펜드 아니면은 물에 뜨죠. 뜨는 루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노 라인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라인이 쳐지지가 않고 약간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액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라앉혀야 되는 루어들이 있죠. 이렇게 크랭크베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바이브레이션 종류들, 혹은 이런 웜낚시, 이런 것들은 물에 가라앉는 액션을 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카본 라인을 써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달리 씁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라인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펴보시면 지금 이런 아이는 P라인인데 플로로카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카본 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베이직 FC, 이런 경우가 이제 선상 루어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선상에서 쇼크리더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자, 읽어보시면 여기 플로로카본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카본이라고 써 있는 라인들이 이제 카본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플로로카본 100%, 이런 것도 FC 스나이퍼도 제가 좋아하는 라인인데, 이런 것도 이제 카본 대표적인 카본 라인인데, 그 중간 라인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GTR 라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제 무라타 하지메 프로가 만든 이런 라인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피싱 라인이라고 써있고 뭐 정확히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라인이 플로로카본하고 그 다음에 모노필라멘트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여러분 카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본 라인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잘 보시면 플로로카본 코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노필라멘트 라인에 카본 성분이 코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노 그 라인이면서도 카본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루어 낚시할 때는 많이 썼었는데 뭐 그냥 그 쇼크리더로도 저는 쓰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광어 할 때 쇼크리더로 이 두 가지 정도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는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한번 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막줄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막줄로 그냥 제가 왜 있냐면 그 보통 우리가 이런 라인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데 지금 300m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릴에서 쓰는 스풀이 셜로우 스풀하고 딥 스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셜로우 스풀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그 프레시워터에서 이제 민물에서 사용할 때 쓰기 때문에 스풀이 좀 얇죠. 얕아요. 그래서 라인을 써도 이렇게 많이 안 감기는데 우리가 바다 낚시를 하면 딥 스풀을 쓰는데 정말 오징어 낚시라든지 광어 낚시라든지 30m, 50m 이상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풀려나가는 거 생각하면 물론 라인을 넉넉하게 감지만 이렇게 300m씩이나 감아 놓으면 나중에 그 끝부분의 라인은 거의 또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딥스풀을 쓰더라도 이런 막줄을 좀 사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인을 사서 좀 촘촘하게 감아놔요. 처음에 스프랩 밑에 이제 밑줄로 감는 거죠. 밑줄로 감고 그 위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라인들을 감고 한 100m 정도 감아서 쓰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이제 쇼크리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게 되죠. 물론 이제 낚시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뭐 쇼크리드를 매는 경우도 있고 안 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는 그 나머지 이제 라인에 따라서 샵에 가보면 라인 정말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골라서 쓰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막줄 가지고 뭐 릴에 처음에 이제 밑줄을 감고 그 다음에 이런 합사를 좀 괜찮은 걸 사셔서 300m 다 감고 한 번에 쓰면 아까우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는 100m씩 이제 잘라서 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이런 레인보우 스타일은 10m마다 라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밑줄 감고 그 다음에 감기 시작하면 색깔이 바뀔 때마다 10m, 20m, 30m 이렇게 세기도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100m 정도 됐을 때 이제 끊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거 이제 한번 사용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100m 정도 감겨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은 이제 보관 중에 다음에 또 쓰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썼던 라인이라서 지금 이제 100m만 쓰고 들어있어요. 100m가 좀 불안하시면 150m 정도 쓰시면 지금 이건 200m 감겨 있으니까 100m를 이미 썼고 100m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얘는 300m인데 좀 불안하시면 150m 정도는 감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한 번에 쓰시지 말고 비싼 라인이니까 두 번 정도 나눠 쓰면 뭐 좋은 라인도 오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약간 변형적인 라인들도 플로로카본 코티드 이런 라인도 있고 이렇게 중간 정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써보면 그 캐스팅을 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은 괜찮고 그리고 모노필라멘트하고 플로로카본의 특징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낚시를 뭐 라인을 고려하실 때 저렴한 라인 쓰지 마시고 이런 특성을 좀 알고 쓰시면 훨씬 더 낚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보신 대로 합사 라인, 모노 라인, 카본 라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선상 낚시에서 쓰는 라인들은 보통 이 세 가지 정도 라인이다 보니까 합사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비교적 좀 질기고요. 아무래도 실을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만든 라인이다 보니까 비교적 질깁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없죠. 그래서 뭐 실 여러분들이 당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실이니까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모노라인 같은 경우는 꺾임에 강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좀 질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나 이런 데서도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축성이 있죠. 좀 당겼을 때 약간의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뜨는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적합한 라인으로 적합한 루어에 맞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본 라인 같은 경우는 꺾임에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입질 감도는 좀 좋긴 한데 어찌 보면 여에 좀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축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말은 아예 없지는 않다는 뜻이죠. 약간은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노라인에 비해서. 그리고 물의 그 모노라인과 비교를 하면 더 좀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인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은 뭐 저의 경험이나 제 생각을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쇼크리더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대부분 카본 라인 많이 쓰시고 모노라인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대상어의 낚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의 경우인데 쭈꾸미나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이 정도를 할 때 라인 세팅은 그렇습니다. 원줄 8합사 기준이고요. 그 0.85에서 1호 정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목줄 그러니까 쇼크리더는 한 12파운드 정도, 그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호수로는 3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대광어나 문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무게나 이런 것들이 좀 나가다 보니까 그 원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8합사 기준으로 했을 때 1.25에서 1.5호. 그런데 이것도 원줄을 좀 두꺼운 라인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조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흘러가고, 그래서 1.25에서 1.5, 1.25 정도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목줄 같은 경우는 16파운드에서 20파운드를 쓰는데, 뭐 대광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문어는 뜯어내는 것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무게도 제법 나가고요. 3kg 이상 나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대광어 같은 경우도 뭐 꽤 무게가 나가고 치고 나가는 힘도 있으니까 이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낚시 습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 보면 그 물고기 주변에 아무래도 루어가 바닥창을 공략하는 루어들 같은 경우는 여나 이런 부분에 쓸림이 제법 있겠죠. 아무래도 닿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다 보면 계속 낚시를 하다가 뭐 한번 감아놓은 줄 터지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쓰시다 보면 요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한 1m 이내가 될 거예요. 아마 50cm에서 1m 사이 요 정도 구간을 뭐 우리가 그 쇼크리더로 쓴다 그러면 한 50cm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을 한번 만져보시고, 만약에 손끝에 살짝이라도 걸리거나 이런 부분, 기스가 난 부분이 느껴지시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새로 묶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것이 괜히 라인 때문에 또 후킹을 하고 나서 랜딩 과정 중에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늘 관리를 하면서 쓰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말을 명심하시고 라인 상태는 언제나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라인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로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릴에 대한 얘기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